자, 핸드폰 넣고, 시작할게요. 끝나고 프린트. 자, 시작하겠습니다. 130쪽 보겠습니다. 네, 경우의 수와 수열 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들아, 어떠한 사건을 내가 반복해서 시행했을 때 생기는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행위는 반복해서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실제로 물어볼게. 아연아,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나 될까? 그렇지, 6가지가 되겠죠. 주사위를 한 개 던졌기 때문에, 그치? 자, 지금 벌써 2개부터 던지려고 해요. 자, 한 개 던졌을 때 실제로 6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는 사건은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치? 그거를 시행했을 때 우리는 뭘 찾는다? 경우의 수라는 이 개수를 찾는다라는 거야, 앞으로.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사건이 발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해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거야, 앞으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자, 합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고요. 자, 곱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우리 반에 호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여운데, 이 호준이라는 친구가, 자, 어디에서? 서울에서, 자, 부산을 가고 싶은 거야. 자, 부산을 가고 싶은 거야. 자, 근데 호준이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 이해됐니? 그럼 호준이가 서울에서 부산 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될까? 2하고 3하고 4를 더해서 총 몇 가지가 될까? 9가지가 될 거라는 거야. 유진이 괜찮아? 자, 왜냐면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기차 타다가 차로 바꿔 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갈 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거야. 호준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기차에 딱 안착했어. 이런 케이스는 없잖아. 그치? 맞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행기라고 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기차, 자동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서로한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덧셈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유진이 괜찮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고백 관계인데, 자, 이번에도 호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호준이가 이렇게 있는데, 내일 썸녀랑 미팅이 있대. 썸녀랑 소개팅이 있대. 그래서 오늘 좀 옷을 입어야 돼. 자, 호준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호준이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많이 빠졌어. 자, 그래서 호준이가 여기서 이제 여사친을 위해서 입을 옷이 종류가 뭐가 있냐? 첫 번째, 모자가 있어요. 모자를 쓰고 나가겠대. 자, 일단 탈락이네요. 그쵸? 네, 모자의 종류가 2가지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상의가 있대, 상의. 그치. 여사친 만나는 상의 입으셔야죠. 그쵸? 안 입으면, 문제가 생기겠네. 그치? 자, 4가지가 있대요. 호준아, 혹시 바지는 몇 개 있어? 하의. 자, 6가지가 있다고 할게. 하의충. 우리 호준이 하의충, 하의 돌려입기. 자,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인가? 호준이가 신발은 신지 않겠대요. 네, 소개팅 맨발로 가겠다. 크롭스 신고 하나로 가겠다. 뭐라는 건데. 자, 그럼 봐봐. 호준이가 내가 미팅 갈 건데 모자만 쓰고 가면 어떨 것 같아? 상상하지 마세요. 네, 혹은 상의만 입고 갔다고 해보자. 상상하지 마세요. 또는 하의만 입고 갔다고 생각해보자. 말도 안 되죠. 맞습니까? 호준이가 어쨌든 나가기 위해서는 모자, 상의, 하의가 풀세트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호준이가 옷을 입을 때 이 3가지 경우는 서로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영향을 주죠. 이 영향을 주는 것끼리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곱해서 생각하자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결국은 곱하게 되면 호준아 5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4 곱하기 6이니까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있어? 48가지나 있겠죠. 맞습니까? 이 호준이는 48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여사친을 만나러 갈 거예요. 괜찮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합의 관계에 대해서 계산할 때랑 곱의 관계에서 계산할 때 이 2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이미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우리가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 번 더 해볼 거야.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11명이 있네요. 10명으로 줄일게요.
자, 우리 반 10명 중에서 자, 내가 반장하고요. 자, 부반장을 한번 뽑아보자라는 거야. 부반장. 이해되니? 자, 집중해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반장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물어볼게. 반장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일단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하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입장도 고려해줘. 알겠지? 맨 앞에서 이렇게 상큼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주먹 마렵죠. 알겠지? 자, 오케이. 봐봐. 호준아, 첫 번째 반장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총 10명이죠.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한 명 뽑았다고 해보자. 민영이가 반장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두 번째, 나 이제 부반장 뽑아야 돼. 부반장 뽑을 건데 이미 반장에는 누가 뽑혔어? 민영이가 뽑혔잖아, 그치? 그럼 부반장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이제 몇 명으로 줄어버렸어? 9명으로 줄어버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10하고 9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당연히 곱해야 될 거다라는 거야. 왜? 반장과 부반장 뽑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잖아. 그치? 맞니? 내가 반장을 뽑았기 때문에 부반장은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9명 중에 1명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둘의 사건이 영향이 있었어. 영향이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겠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90가지다 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반장 뽑고 부반장을 뽑는 이 개념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 순열이라고 할 거야. 여러분 책에 두 번째 있을 거야. 순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순열이라고 할 거야. 이따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자,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할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나열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해됐니?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자, ABCD라는 게 있어. 뭐 이따 다시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내가 여기서 자리를 3개 나열을 할게. 여기에 3명을 앉히고 싶다라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명? 5명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4명. 마지막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3명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리에 앉는다는 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렇기 때문에 3개 뭐 해야 돼? 곱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찾는 걸 우린 뭐라고 하겠다? 앞으로 순열이라고 하겠다. 뭐 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해되셨죠?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만 할 거야, 내가. 알겠지? 경우의 수만 하고 그 다음 순열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오랜만에 중등과정 넘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기본 문제 풀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11번 보자. 911번. 자, 91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뭐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주사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의 경우의 수도 6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주사위의 경우도 6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될까? 12가지라고 해야 될까? 36가지라고 해야 될까? 36가지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동시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일단 36가지가 있다. 사실 이 내용은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했었죠. 맞습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9가 된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합이 몇이 될 때가 있어? 3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호준아 합이 몇이 될 때가 있어? 9가 될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합이 9가 될 때. 그러면 직접 찾는 겁니다. 더해서 3이 되는 거 직접 찾아보자. 주사위 눈의 수는 뭐부터 뭐까지밖에 없어?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치? 왜, 이건 뭐야? 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많이 약해. 성대결절. 1,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1 더하기 2가 있죠. 그럼 2 더하기 1이 있죠. 더 있어? 여기서 3 더하기 0 하는 순간 나랑 작별인 거야. 알겠지? 맞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보자. 더해서 9가 되고 싶대. 그러면 3 더하기 6이 있죠. 그럼 4 더하기 5가 있죠. 5 더하기 4가 있죠. 6 더하기 3이 있죠. 총 몇 가지가 있어? 총 6가지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해됐니?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똑같지 않나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고 했잖아요. 그치?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3 나오는 거랑 여기서 3 나오고 여기서 1 나오는 거랑 서로 같은 케이스야?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예요. 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2가지, 여기 4가지, 총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14번 보겠습니다.
자, 914번 보면요. 자, 뭐라고 돼 있어? 1부터 50까지 적힌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914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의 배수, 이렇게 적을게. 2n, 이걸 2의 배수라고 할게, 그냥. 그리고 3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아연아, 1부터 50까지 2의 배수는 몇 개 있어? 짝수가 몇 개 있을까? 24개. 그렇죠. 25개가 있겠죠.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물어보자. 현수야, 3의 배수는 총 몇 개 있어? 16개. 그렇죠. 16개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25 더하기 16 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야. 왜? 얘들아, 3의 배수하고 2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몇의 배수야? 6의 배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2하고 3의 무슨 배수? 최소 공배수. 이해됐니? 그럼 우리는 6의 배수라는 이 중복되는 숫자를 뭐 해줘야 돼?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거야. 재현이 괜찮아? 자, 그럼 재현아, 50까지 6의 배수 몇 개 있어? 8개 있겠죠. 6, 8에 48. 그치? 맞니? 아연이 괜찮아? 그럼 몇 개를 빼야 돼? 아, 우리 6의 배수 8개를 추가로 빼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만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915번 보도록 할게요. 915번. 자, 915번. 자, 915번 보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는 짝수는, 두 번째는 6의 약수. 자, 첫 번째가 있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있는데, 자, 밑줄 치자. 첫 번째는 짝수, 두 번째는 6의 약수. 자, 그럼 물어보자. 유진아,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 맞죠? 2하고 4하고 6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재현아, 뭐가 나오고 싶대? 6의 약수가 나오고 싶대. 민영아, 6의 약수는 뭐 있어? 3, 2, 1. 있어요? 네. 네. 초등학교 졸업장 살짝 궁금해질 뻔했고요. 그럼 몇 가지? 총 4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는 얘를 뽑고 두 번째를 얘를 뽑는다니까 둘이 곱해야겠죠. 그럼 몇 가지? 총 12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중학교 때 많이 한 거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916번 보겠습니다. 자, 916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를 가는데, 자, A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 이런 식으로 3가지 있고요. B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있어? 자, 2가지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그럼 얘들아, 우리는 반드시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를 가야 C에 도착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기서가 A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니? 3가지. 자, 그 다음에 호준아, B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럼 호준아, 얘네들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반드시 B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둘이 뭐 해야 돼? 곱해서 몇 가지? 6가지라고 정의해야겠죠? 자, 넘어가서 페이지 몇 쪽 볼 거냐면요. 13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얘들아, 너네 이거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봐봐. 너네 지금 교육과정에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지금 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내년에 뭘 배우냐면 대수하고 미적분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 공통과목으로 확률과 통계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근데 확률과 통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게 무슨 순열이냐면 같은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어.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배우는 순열 있죠? 이 순열을 확장해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1학기 때 처음 배우고 1년 뒤에 배워요. 까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그치? 물론 방학 때 뭐 어떤 학원을 가서 하든 복습은 하겠지만 지금 먼저 잘 배워놓고 기억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알겠죠? 이게 옛날에는 지금 봐봐. 1학년 1학기 지금 배우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교육과정 옛날 거는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배웠어. 그럼 이때 배우고 바로 2학년 1학기 때 통계 배웠단 말이야. 그럼 그나마 덜 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우리 경우에서 배우고 있죠? 진짜 1년 뒤에 일을 배우는 거야. 뭐 빨라서 선행한다고 해도 한 6개월, 8개월 뒤에 배우겠지, 그치? 맞아? 많이들 까먹을 거야. 나 잘해야 돼. 내가 이거를 또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확률과 통계가 이제 수능 공통 과목이야. 내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무조건 이 확률과 통계를 해야 돼. 왜냐면 이 전 교육과정에서 내가 이과다. 확률과 통계 안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미적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치? 근데 지금은 공통 과목이니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몇 번 볼 거냐면은 930번 볼게요. 930번. 자, 930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줄 사이. 자, 눈의 수의 합이 몇의 별수가 되고 싶다? 4의 별수가 되고 싶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주사위를 두 개 던진 눈의 수를 더했을 때 최소 몇이 나올까? 2가 나오겠죠. 최대 몇이 나올까? 12까지 나오겠지. 자, 그러면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4 있을 거고요. 8 있을 거고요. 12가 되는 거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하나하나 경우를 셀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4에서 12 이렇게 구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직접 경우를 구해서 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더해서 4가 되는 거 뭐 있을까? 자, 1 더하기 3 있고요. 2 더하기 2가 있고요. 3 더하기 1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8이 되는 거 생각해보자. 뭐 있어? 2 더하기 6이 있고요. 3 더하기 5가 있고요. 4 더하기 4가 있고 5 더하기 3이 있고 자, 그 다음에 6 더하기 2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현아, 더해서 10이 되는 거 뭐 있어? 또 뭐 있어? 맞아요. 없죠. 그쵸? 끝났죠? 그럼 여기 몇 가지? 아, 3가지. 여기 몇 가지? 5가지. 여기 몇 가지? 1가지. 총 몇 가지? 우리가 9가지 이렇게 직접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면 933번 보도록 할게요. 933번. 자, 933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자, 밑줄 치도록 할게요.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시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자. 나누어 떨어지는 거 찾는 게 더 편하지 않니? 4의 배수 혹은 7의 배수 찾는 게 더 편하잖아. 그치?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걸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야? 총 100개의 숫자에서 빼겠다라는 거야. 뭐를 빼겠다? 4의 배수 그리고 7의 배수에 관련된 걸 빼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지우야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 몇 개 있어? 왜 소박해졌어? 자신있게 25가지. 자, 그 다음에 재현아 7의 배수는 몇 개 있어? 두근두근? 자, 얘들아 100 나누기 7 해봐. 그럼 몫이 몇이야? 14죠. 그쵸? 14개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야? 4의 배수하고 7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잖아. 얘들아 4하고 7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야? 28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28의 배수는 중복되는 숫자 카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한번 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28의 배수 재현아 몇 개 있어? 3개 있겠죠. 자, 3개 빼면 되겠지. 호준이 괜찮아? 그러면 그것을 전체 100에서 빼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괜찮아요? 집중해서 잘 들어. 아연이 오늘 태도 좋아. 저번 시간에 거의 눈이 사경을 해봤거든? 오늘 쌩쌩해. 뭐 먹었다고? 치킨 피자? 오케이. 아,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되겠네. 현수야, 너도 같이 먹고 왔잖아. 왜 그래? 그치, 같이 먹고 늦은 거잖아. 그치? 노예활동이잖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4번 보도록 할게요. 934번. 자, 934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2x 더하기 5y 그 다음 마지막에 몇 z라고 돼 있어? 자, 3z라고 하는 게 16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밑줄 치세요. 의미 아닌 정수 밑줄. 자, 유진아 뭐라고 돼 있어? x하고 y하고 z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xy에 대입할 수 있는 거는 0부터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0부터 자연수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음수는 안 되지만 정수를 대입할 거다라고 돼 있잖아. 0, 1, 2, 3, 4 이렇게 대입하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헷갈리신 분은 밑줄 치고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건 뭐야? 0, 1, 2, 3 이런 것들을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유진이 괜찮아?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x, y, z의 숫자를 대입해서 16이 되는 거 생각할 거잖아요. 그치?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잘 봐. 문자 앞에 개수가 큰 거를 먼저 대입하는 거야. 자, x, y, z 중에 개수가 큰 게 누구야? y가 제일 크죠? 맞아요? 그러면 y에다가 0부터 대입해보는 거야. 0 대입해보자. 자, 그럼 y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재환아 남는 식 생각해보자. 뭐 있어? 2x 더하기 3z 얘가 몇이 되는 거야? 1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xz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 직접 찾아야겠죠. 맞니? 자, 그럼 직접 찾아볼게요. z에다가 1 대입하면 13이야. 그치? 맞니? 아, 0부터 대입할게요. z에다가 0 대입하면 x에다가 몇 대입하면 돼? 8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재현아 z에다가 1 대입한다고 해보자. 3 이하면 13이죠. 그럼 여기 대입할 수 있는 자연수 있어 없어? 없겠네. 영진이 괜찮아? 자, 그 다음 2 대입해보자. 자, 범혜야 3 곱하기 2가 몇이야? 6이요. 6 이항하면 얘가 뭐가 돼? 10. 그럼 x는 몇 대입하면 돼? 5. 5. 이렇게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 직접 찾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럼 3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4 대입해보자. 호준아 3 곱하기 4가 몇이야? 16 빼기 12는 몇이야? 얘가 4가 되려면 x에 몇 대입해야 돼?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더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아연아 몇 가지야? 0, 8, 0 한 가지, 0, 5, 2 한 가지, 0, 2, 4 한 가지,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유진아, x 들어간 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못 구한 거니까 얘는 사라지고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재현아, 이번에 y가 몇일 때 해볼까? 1일 때 해보자. 자, y에다가 1 대입해보자. 자, 지우야 1 대입하면 2항 했을 때 뭐밖에 안 남아? 자, 2x 더하기 3z라는 게 1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또 뭐 해야 돼? 직접 다 해봐야겠죠. 그쵸? 자, 해보자. 재현아 0 대입하면 x 몇이야? 안 돼요. 1 대입하면 몇이야? 4가 되겠죠. 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자,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을 성립하겠죠. 더 안 되겠네. 그치? 유진아,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개. 그렇지. x 있는 거 빼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아연아 z가 몇일 y가 몇일 때 해볼까? 죄송해요. 2일 때도 한번 해보자. 2. 자, y가 2면은 2 대입하면 10이니까 10 이항하게 되면 뭐가 돼? 2x 더하기 3z 얘가 뭐가 돼버려? 6 이렇게 돼버리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바로 가자. 여기다가 0 대입하게 되면 x는 3이 될 거야. 맞아, 재현아? 자, 그 다음에 1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자, 2 대입하게 되면 얘가 0이 되겠죠? 어머나! 얘도 몇 가지 나왔어? 두 가지가 생겼죠.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해야겠죠? 이번에 y에다가 3 한번 대입해볼게. 아연아, y에다가 3 대입하면 몇이야? 이항하게 되면 2x 더하기 3y는 1이야. 여기서 만족하는 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치? 안 생기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영진아 몇 가지야? 3, 2, 2 더하니까 7가지가 되겠지. 그쵸? 필기 다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936번 보겠습니다. 936번. 자, 별표 하나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936번 보면은 자, 500원짜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있고요. 마지막에 얼마짜리가 있대? 자, 2000원짜리가 있대요. 무슨 부릉마블이야? 2000원짜리가 있어.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우표가 있다. 자, 이 세 종류의 우표를 각각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하여 7,000원어치를 사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죠. 그럼 봐봐. 얘들아, 500원짜리 내가 몇 장 살지 알아 몰라? 모르죠? X장이라고 하자. 자, 1000원짜리 내가 몇 장 살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몇 장이라고 가정할까? Y장이라고 하자. 괜찮니? 2000원짜리 내가 몇 장 살지 몰라. 몇 장이라고 할까? Z장이라고 하자. 괜찮니? 그런데 내가 모든 우표를 구매했을 때 유진아 얼마짜리 사야 돼? 총 7,000원치 사는다고 해야 되잖아. 7,000원치. 그럼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우리는 최대 몇 천원까지? 7,000원까지 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등식 보는 순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공 두 개를 없앨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맞니? 호준이 괜찮아? 자, 그러면 500으로 나눌게요. 그냥 500으로 나누게 되면 자, x 이렇게 될 거고요. 2y 이렇게 될 거고요. 4z 이렇게 될 거고요. 자, 7,000을 500으로 나누게 되면 몇이야? 14가 되겠죠. 맞습니까?
호준이 괜찮아?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2y 더하기 4z가 뭐가 되게 14가 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유진이 괜찮니? 네. 아연이 괜찮아? 자,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자. 각각 적어도 한 장이라고 돼 있죠. 봐봐 얘들아, 아까 934번에서 음의 저 봐야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는 건 0부터 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밑줄 친 적어도 한 장이라고 하는 거는 0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자. 단 x, y, z는 무슨 수이다? 자연수이다. 이거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영진이 괜찮니? 그러면 아연아, z에다가 뭐부터 대입해야 돼? 그렇지, 0 대입할 수 없겠죠, 그쵸? 이게 좀 더 경우가 찾기 빠르겠지, 그치?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찾는 거는. 재현이 괜찮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937번 보도록 할게요. 자, 937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인 자릿수 세 자릿수 중에 홀수의 개수?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100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있다. 자, 10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잠깐 봐봐 얘들아. 자, 우리가 자릿수를 구분하게 되면 얘는 100의 자리 수라고 할 거고요. 얘는 10의 자리 숫자라고 할 거고요. 얘는 1의 자리 숫자라고 할 거잖아. 그치? 맞아? 우리가 봐봐. 숫자를 나열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는 가장 자릿수가 큰 거에는 뭐를 대입할 수 없어? 0을 대입할 수 없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얘들아, 103 얘는 몇이야? 숫자로? 103이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 0하고 13 얘는 몇이야? 13 얘는 100의 자리 숫자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100의 자리에는 뭐가 대입할 수 없다? 100, 0이 들어갈 수 없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100의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간대. 얘들아, 소수가 뭐야? 소수가 뭐야? 0.3 하는 순간 싸대기 맞아야 돼. 소수가 뭐야?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숫자를 우린 소수라고 하죠. 그쵸? 그럼 재현아, 소수에 뭐가 있을까? 때리는 거 아니야. 때리는 거는 카메라 껐을 때 때릴 거야. 알겠지? 지금은 카메라는 방어막이 있잖아. 그치? 자, 소수 뭐 있을까? 자, 소수 뭐 있을까? 유진이가 한번 대입해보자. 유진아, 소수 뭐 있어? 약수가 2개밖에 없는 거. 2, 또, 3, 또, 5, 또, 7, 또, 11. 하지만, 얘들아, 이 자릿수에 넣을 숫자는 몇 자리만 들어가면 돼? 한 자리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확인한 소수는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 4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12자리 뭐라고 돼 있어? 3의 배수가 들어갈 거네. 재현아, 3의 배수 뭐 있어? 3, 6, 9, 10이 돼야 안 돼. 10이 안 되죠. 두 자리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 3가지. 자, 마지막에 호준아. 밑에가 두 번째, 밑에서 보니까 홀수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했잖아. 얘들아, 홀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1의 자리가 홀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1의 자리가 홀수인 거 뭐 있어? 1, 3, 5, 7, 9.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거 3개를 곱한 게 찾고 싶었던 경우의 수가 되니까 60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940번 보겠습니다. 940번, 940번. 자, 940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삼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세 주사위를 각 면에 1부터 4까지. 잘 봐봐. 얘들아, 정삼면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게 정삼면체죠. 그치? 정삼각형 4개로 만든 면체지, 그치? 맞니? 그러면 정사면체라는 거는 똑같은 삼각형이 4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당연히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개가 돼?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근데 그런 주사위가 몇 개 있대? A, B, C 3개가 있대.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고 C라는 주사위가 이렇게 있대. 자,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앞에 봐봐.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반드시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걸 봐봐. 2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얘들아, 짝수 곱하기 홀수하면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2 곱하기 3 하면 무조건 짝수잖아. 그치? 그러면 홀수 곱하기 짝수는 당연히 뭐가 돼? 짝수가 되겠죠.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돼, 재현아? 짝수가 되겠죠. 하지만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가 될까? 홀수가 되겠지. 맞니? 그럼 우리는 이 전체 경우에서 홀수가 되는 것만 만약에 빼면 나머지는 무조건 곱했을 때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것만 뭐 하겠다? 빼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 물어볼게. 얘들아, 주사위가 총 몇 개 있어? 3개 있단 말이야. 그치? 봐봐. 주사위가 3개 있어.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네 가지죠. 두 번째도 네 가지죠. 세 번째도 네 가지죠. 그쵸?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4를 몇 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되겠죠? 각각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우리는 뭘 빼겠다?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거를 뽑겠다. 얘들아, 숫자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뭐끼리만 곱하라고 했죠? 홀수끼리만 곱하라고 했잖아. 그치? 맞니? 봐봐.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가 되겠죠. 이거를 곱했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겠지. 맞니? 이거를 전체 경우에서 뭐 해주면 돼? 빼주면은 나머지 경우의 수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것만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체크해주세요.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잠깐만 볼게요. 항의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내가 그냥 막 만들어 볼게. 내가 x 곱하기 p 플러스 q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해. 여기는 항이 몇 개 있어? 1개 있죠. 호준아, 여기는 항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이거를 곱했을 때 생기는 게 결국은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938번 봐봐. 첫 번째 가로에서 항이 몇 개 있어, 유진아? 두 번째 몇 개 있어? 마지막에 몇 개 있어? 다 곱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몇 가지가 돼? 24가지가 되겠지, 바로. 그쵸? 선생님 만약에 똑같은 문자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전개를 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9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형 4번 박스 안에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이 있거든요. 가로 2번 X 치세요. 양의 약수의 총합. 이거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943번도 X 치세요. 943번. 자,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잠깐 봐봐. 자, 3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내가 아까 지우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약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는 나와도 2학년 때 나올 겁니다. 나와도. 알겠지?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고1 때 절대 안 나오고요. 자,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하려면 우리가 중1 1학기 때 배웠던 무슨 분해를 기억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됐니? 소인수 분해가 뭐야? 소수의 인수 형태로 곱을 나열한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왜? 100 곱하기 3이니까. 괜찮아요? 그냥 바로 할게. 자, 이때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요. 약수 개수. 잘 봐. 지금 여기 소인수의 지수 있죠? 이 지수에다가 각각 1씩 더하세요. 반드시. 알겠지? 몇씩 더하라고? 1씩 더하세요. 1씩 더하면 3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죠.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결국 뭐가 돼?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답은 18개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했던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반드시. 알겠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941번 하나랑
다음에 맨 밑에 있는 94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6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뭐를 구하래? 양의 공약수의 개수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얘들아, 공약수라고 하는 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 알겠지? 자, 아연아, 정신 차려.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얘 한번 구해보자. 그럼 뭐로? 240하고 60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어? 60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뭐도 있어? 120도 있겠네, 그치?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5가 돼.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더 나눌 수 있죠? 그냥 없죠, 그쵸? 더 나눌 수 없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겠죠. 괜찮니? 민영이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 되겠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겠죠, 결국은. 그치? 맞니? 자, 그러면 120을 소인수분 해보자. 그럼 재현은 어떻게 돼? 이게 세제곱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5가 맞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 있어. 아연아,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 몇이야? 정신 차려! 4하고 2하고 2잖아.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약수의 개수 총 16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면요. 943번 보겠습니다. 별표 3개. 집중해. 정신 차려. 현서가 싸대기 좀 때려줘. 현서도 마탱이 같네. 양쪽 다 싸대기 때려. 서로. 자, 밑줄 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짝수의 개수,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 자, 그럼 지우야, 우리 어쨌든 약수를 찾으라고 하니까 소인수분해는 일단 해놓고 시작하자. 알겠니? 자, 그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소인수분해 하면 재현은 어떻게 돼?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려나? 맞아요? 뭐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럼 하나 더 해줘 빨리. 뭐가 부족해? 맞아요? 응. 어디 중졸이? 저번에 120에서 사고가 진짜로? 했잖아. 어디 중졸다리가? 나 대졸이야. 네. 졸업장도 2개밖에 없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뭐 인생의 졸업장이 중요하진 않죠. 왜? 네? 아, 아니요. 난 그래도 돼. 엄마한테는 안 되지. 그치? 그래. 요새 MZ잖아요. 그치? 어른들한테 할 수 있지. 근데 엄마한테는 안 돼. 자, 볼게요. 이봐. 자, 볼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나 B부터 먼저 할게요. 두 번째 거. 5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 자, 첫 번째 5의 배수의 개수부터 할게. 잘 봐, 어떻게 구하는지. 5의 배수에는 반드시 5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지금 손으로 뭐를 지웠어? 5를 지웠죠? 5를 지웠죠? 그럼 5를 지우고 나서 남아있는 얘네를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 곱해주면 돼? 그냥 5 곱해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5를 제외하고 약수의 개수 생각해보자. 자, 지수에다가 몇씩 더하라고 했어? 1씩 더하라고 했잖아. 그치? 유진아 봐야지. 자, 그럼 4하고 곱하기 몇이야? 3이 되고 총 몇 개? 12개가 되겠죠. 그치? 그 12개의 숫자에다가 마지막에 5만 곱해주면 당연히 5의 배수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할 B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체크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짝수네. 짝수. 2의 배수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2의 배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자. 아까 5의 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5를 하나 소거하고 약수의 개수를 구했잖아, 그치? 그럼 2의 배수에는 반드시 2가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는 있어야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를 소거해서 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약수의 개수 구하.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그럼 지수에다가 1 더하면 다시 3이 될 거고, 1 더하니까 3이 될 거고, 1 더하니까 2가 되겠죠. 재현아, 이거 곱하면 몇이야? 18이 되겠죠. 이게 A가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A에서 B 빼면 총 몇 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등 차리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 수형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유형 위에 조그마한 빈칸 있죠? 거기다가 적으셔도 되니까 필기 꼭 해주세요. 집중해. 집중해요. 만잡수라고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좀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 자, 해봐도 될까요? 자, 집중해봐. 집중해봐. 자, 봐봐.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 A의 가방은 내가 스몰 A라고 할 거고요. B의 가방을 내가 스몰 B라고 할게. 이해됐니? 근데 내가 어떤 조건을 쓸 거냐면 자기 가방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써버릴 거야. 그럼 얘네가 가방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 지연아? 한 가지가 될 거야. 왜? A가 B 걸 가져가고 B가 A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몇 가지? 한 가지가 될 거야. 지우 괜찮아? 자, 이번에 3명이 있다고 해보자.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하고 여기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해볼게. 자, 이렇게 인원이 한 명 늘어서 만약에 3명이 돼. 근데 만약에 자기 가방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걸 가져가고 얘가 이걸 가져가고 얘가 이걸 가져가는 게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직접 찾아볼게. 자, 그 다음 A하고 B하고 C가 있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번에는 A가 C를 가져가고 B가 A를 가져가고 C가 B를 가져가도 되겠죠. 맞습니까? 총 몇 가지 생기니? 2가지 생겨요. 이렇게 2가지 생겨.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원이 많아질수록 직접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 그치? 많이? 그래서 너네한테 공식처럼 몇 명일 때 몇 개가 되는지 알려주려고 해, 그냥. 알겠죠? 자, 그럼 결국 난잡수가 뭐다? 내 거 안 가져가기. 내 거 안 가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원수, 경우의 수, 필기 꼭 하세요. 필기 꼭 하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인원수가 한 명이라고 해보자. 한 명. 한 명이면은 내가 내 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당연히 빵 이렇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2명이라고 해보자. 2명. 자, 2명일 때 아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요, 유진아? 맞아요. 한 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 3명일 때 아윤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2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4명 넘어갈 때는 우리가 사실상 찾기가 조금 귀찮아요, 사실은. 그치? 그쵸?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다 화살표에서 경우를 찾는 게 좀 짜증나잖아요, 그치? 외워두시는 거 정말 편합니다. 4명일 때는 9명이 됩니다. 9가지가 됩니다. 왜 명이라고 적었지? 미안. 네. 자, 그럼 5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 44가지가 돼요. 6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몇이었더라? 이건가? 이행시. 자,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수능에도 나온다고 했을 때 최대 5명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실제로 수능에서 5명까지 나오는 것도 내가 몇 번 못 봤어. 거의 못 봤어. 한 2-3번밖에? 6명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내가 써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내가 이렇게 무작정 알려주는 게 사실 그냥 외우라기보다는 당연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라는 거야. 알겠죠?
다짜고짜 하면 정말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치? 그럼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잘 봐. 내가 세 명째를 알기 위해서는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위에 거랑 곱하면 다음 경우의 수가 나와요. 0 더하기 1 곱하기 2 하니까 나오죠. 그럼 내가 이번에는 자 4명짜리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9개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이번에 5명째 알고 싶다. 그러면 2 더하기 9에다가 곱하기 3 하면 44가지 나오죠. 맞아요?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것도 당연히 어떻게 돼? 자, 9 더하기 44에다가 곱하기 5 하면은 6명에 대한 난잡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솔직히 이거 얘들아 사실 얘랑 얘는 외우는 개념까지는 아니죠. 딱 봐도 머리로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럼 너네가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야. 지금 우리 이런 규칙성 모른다고 하더라도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얘들아 이거 꼭 외우세요. 알겠지? 선생님 6명은 좀 싫은데요? 그럼 외우지 마. 안 나와. 나오면은 제 손가락 5개 다 자르세요. 7월달 핑크쌤 손. 큰일 나죠? 진짜로 안 나옵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얘들아 이게 교육과정 내에서 찾는 방법이 방금 제가 찾는 것처럼 직접 화살표로 찾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5명 넘어가게 되면 너무 많아. 6명 되면은 200 몇 개였잖아요. 그치? 이거 언제 찾아? 선생님이 해보라고요. 얘들아 말 나오잖아. 그냥 찍고 선생님 얼굴에 종이 던져. 너가 해보라고. 그럼 자퇴각이죠? 네. 떠주세요. 네. 자자, 골 때리지 마세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해요. 민영아, 헷갈리면 그냥 외워. 그게 더 편해. 알겠지? 자, 945번 봐봐. 945번. 뭐라고 돼 있어?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기로 했다. 자, 밑줄 쳐.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는다. 이걸 무슨 수라고? 난잡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맨 위에 보니까 몇 명 있어 지금? 유진아. 4명 있죠? 4명일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야? 9가지 끝. 편하다고 외우면. 알겠지? 자, 그럼 봐봐. 946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앞에 봐봐. 946. 자, 천천히 읽어볼게. 자, 어느 숙소에 5개의 방이 있다. 1, 2, 3, 4, 5호가 있는데 자, 5개의 방 번호표를 떼었다가 다시 각 방문에 붙인다고 할 때 1호부터 4호의 번호표가 붙고 나머지 방에는 원래 방의 번호표가 아닌 다른 방의 번호표가 붙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나 그냥 편의상 1호라고 할게. 알겠죠? 1호라고 할게. 자, 1호의 방이 있고요. 자, 2호가 있고요. 3호가 있고요. 4호가 있고요. 5호가 있대. 이해됐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번호표를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내 자리에 내 번호표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무슨 수라고? 난잡수라고. 내 거 안 가져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101호에는 104호가 적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104호, 그러니까 4호라고 할게요. 4호가 적혀 있어야 된대. 이해했어? 그럼 남아있는 호수는 뭐 남았어? 1, 2, 3, 5, 1, 2, 죄송해요. 3, 5 이렇게 남는 거죠. 맞습니까? 됐어요? 1, 2, 3, 5. 자,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건 이제 이거야. 1호, 2호, 3호, 5호 남아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뭐 해주겠다? 스티커를 직접 붙여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2호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이거 난잡수 바로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선생님 5명이니까 뭐 44명이겠네요? 이거 안 돼. 왠지 알아? 이미 1호는 4호에 가야 된다고 정해져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푸냐면은 직접 하거나 또는 봐봐. 얘들아 이런 조건이 없다고 할 때 원래 여기 1호에 올 수 있는 게 2호 올 수 있고 3호하고 4호하고 5호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5가 오거나. 근데 얘들아 5명일 때 난잡수하면 원래 몇 가지야? 44가지죠. 맞니? 그러면 1호에 2호가 왔을 때 경우의 수가 11가지였을 거고
3호에도 11가지가 왔을 거고 얘도 11가지가 됐을 거고 얘도 11가지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각각 11가지씩 있으니까 다 더해서 44가지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101호에는 4호가 1호에는 이미 4호래. 1호에는 4호밖에 못 온대. 그럼 얘는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그럼 답 몇 가지가 돼? 그냥 11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난잡수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원래 풀이는 뭘까? 원래 풀이 뭐야? 자, 4호 왔어. 자, 4호가 왔어. 자, 찢어진다.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1호 올 수 있죠.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2호 올 수 있어. 여기가 5호, 여기가 4호 이렇게 올 수 있죠. 이거 다 노가다로 해야 돼. 원래 풀이가 이거야. 우리가 뭐 초딩 때 그 마인드맵이라고 하나? 그치? 축구, 손흥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1,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5가 올 수 있고,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2가 올 수 있고, 여기 4가 올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여기서, 자, 몇이야? 4가 오고, 여기 뭐가 와? 5가 오고, 여기 2가 오고, 또 쪼개져. 2가 오고, 5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 있어? 이번에 4 다음에 2가 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4 다음 뭐가 올 수 있어? 3 올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올 수 있어? 5가 올 수 있죠. 이걸 다 쪼개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2는 올 수 없죠. 그치? 이걸 다 했을 때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11가지다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노가다 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 서술형이 이게 나왔어. 핑거쌤이 난잡수는 9가지 됐어요. 그럼 바로 틀립니다. 알겠죠?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직접 구해야 돼. 알겠지? 좀 번거롭죠? 자, 그 다음에, 자, 134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유형 6번. 자, 난잡수는 꼭 필기하셔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3명일 때 2개, 4명일 때 9개, 5명일 때 44개. 6명일 때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절대 안 나와. 아까도 했지만, 아까 5명이 44개라고 했잖아. 그거 나오는 것도 진짜 거의 못 봤어.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다음 볼 겁니다. 950번의 별표 3개. 950번의 별표 3개. 자, 950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0,000원짜리가 몇 장? 3장 있다고 하고요. 자, 5,000원짜리가 몇 장 있다고 합니까? 자, 2장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몇 장 있다? 자, 6장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울지 말고, 열심히 외우러. 그러지 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지금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방법의 수 밑줄. 지불하는 방법의 수 밑줄.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밑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불 뭐라고 돼 있어? 방법. 두 번째는 지불 금액. 자,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만약에 잠깐 봐봐 얘들아. 지불하는 방법은 내가 10,000원을 내더라도 5,000원짜리 2개를 낼 거냐 10,000원짜리 1장을 낼 거냐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지불하는 방법이니까 지폐에 따라 다른 거지. 그치? 이해됐니? 근데 지불 금액은 뭐야? 내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내던 5,000원짜리 2개를 내던 이거는 경우의 수를 몇 개로 보겠다는 거야? 그냥 한 개로 보겠다는 거야. 다들 이해됐어? 이거를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지불 방법은 뭐다? 지폐가 각각 다른 거다. 지불 금액은 뭐다? 금액만 똑같으면 다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지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봐봐. 지불하는 방법은 단순해. 각각의 지폐로 낼 수 있는 돈을 생각해보자. 봐봐. 얘들아, 10,000원짜리 3개로 낼 수 있는 금액이 뭐 있을까? 안 낼 수도 있고요. 10,000원 낼 수 있고 20,000원, 30,000원 낼 수 있죠. 그럼 총 몇 가지야 지금? 10,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면요. 4가지가 돼요. 괜찮니? 빵 포함해서. 자, 그럼 두 번째. 호준아, 5,000원짜리 2개로 낼 수 있는 금액은 총 몇 가지야? 거기다가 안 낼 수도 있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죠. 안 내는 것도 포함하세요. 그냥 일단.
자, 재현아, 1,000원짜리 6장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총 몇 가지야? 그렇지. 안 내는 거 포함해서 7가지죠. 7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낼 때 지폐를 동시에 꺼내서 내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해서 계산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결국은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각 지폐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뭐 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겠죠. 맞아?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빵원을 낸다는 건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빼야 돼?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만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10,000원도 안 내고 5,000원도 안 내고 1,000원도 안 내는 거니까. 그치? 괜찮아요? 이게 우리 뭐라고 하겠다? 지불 방법의 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지우 괜찮아? 자, 그럼 중요한 건 지불 금액입니다. 지불 금액. 지불 금액. 지불 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불 금액. 자, 지불 금액은 뭐냐면은, 자, 전 집중할까요? 얘가 낼 수 있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잘 봐.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얘 생각해봐. 10,000원짜리 3개니까 얼마니? 30,000원이죠. 얘는 5,000원짜리 2개니까 얼마야? 10,000원이죠. 괜찮아? 얘는 1,000원짜리가 몇 장이야? 6장이죠. 이렇게 되지, 그치? 맞니? 그럼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총 사면 얼마야? 6,000원이죠. 맞니? 맞아요? 그럼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최소 얼마부터? 1,000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46,000원까지 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민영아 총 몇 가지야? 46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따라왔니? 그런데 그렇게 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 지울 거야. 지불 금액은요, 큰 금액을 작은 단위로 환전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환전. 꼭 확인해야 돼요. 환전 가능한지. 봐봐, 얘들아. 5,000원짜리 2개 가지고 10,000원 바꿀 수 있니? 10,000원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러면 10,000원짜리는 5,000원짜리로 쪼갤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맞니? 자, 그리고 1,000원짜리 몇 장 있니? 6장 있죠? 그럼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쪼갤 수도 있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금액을 1,000원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아까 얘 총 금액이 얼마였어? 46,000원이었죠.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46개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46개가 우리가 낼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가 됩니다. 알겠죠? 아, 총 몇 가지다? 46가지다 라는 거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영진이 괜찮아? 유진아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자, 그러면 좀 사건을 바꿔볼게. 자,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보세요. 자,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10,000원짜리가 3장이고, 5,000원짜리가 2장이고, 봐봐. 잘 봐. 1,000원짜리가 3장이 있다고 해보자. 아까는 5,000원 2개로 10,000원 만들 수 있고 1,000원짜리 5개로 5,000원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얘들아 5,000원 2개로 10,000원 쪼갤 수 있죠. 근데 얘는 1,00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어? 3개까지밖에 없지. 그럼 이걸로 5,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환전을 5,000원까지만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5,000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치? 이런 케이스는 1,000원짜리로 쪼개는 게 아니라 얘를 5,000원짜리까지만 쪼개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유진아, 얘 5,000원 몇 개야? 6개. 6개. 그럼 5,000원이 총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야. 괜찮니? 그리고 1,000원짜리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는 1번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재현아, 5,000원짜리 8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9가지 맞아?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죠. 이거 곱한 다음에 빼기 1 하시면 돼요. 알겠죠? 환전이 가능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A는 이거 계산하면 되고 B는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콜라 드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7번. 오늘 8번까지 할게요. 알겠죠? 자, 몇 번 볼 거냐면은 9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3번의 별표 하나, 953번의 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953번. 시작합시다. 자, 네 지점 사이를 도로망이 오른쪽 가는 것 같을 때, 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가는 경우를 구하래. 잘 봐. 자, A, B, C 아닌가? D, C가 있다고 하잖아. 저는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잠깐 봐봐. 나는 이거를 선으로 안 그리고 개수로 써요. 4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개 있죠? 여기 3개 있죠? 자, 여기 2개 있죠? 여기 경우에서 하나 있죠? 맞습니까? 난 이렇게 바꿔서 쓰는 편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재환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대? 잘 봐요. A서부터 C까지 가고 싶은데 같은 지점을 2번 가진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잘 생각해봐. 첫 번째 뭐 있어? A에서 B를 거쳐서 뭐로 갈 때? C를 갈 때. 두 번째 뭐 있을까? A에서 B를 거쳐서 다시 D를 간 다음에 C를 가는 게 있고. 자, 그 다음 뭐 있어? A에서 C부터, 죄송해요. D부터 간 다음에 B를 가서 C를 가는 게 있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자, A에서 D를 간 다음에 바로 그냥 C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맞습니까?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영진아, 4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얘를 각각 구하는 거야. 자, 유진아, A, B, C로 간다고 해보자. 몇 곱하기 몇이야? 4 곱하기 3, 그렇지, 12. 자, 그 다음에 봐봐. A, B, D, C야.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치? 4 곱하기 2 곱하기 2. 유진이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뭐야? A, D, B, C야. A, D, B, C. A, D, B, C. 1, 2, 3 곱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 A, D, C니까 1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호준아, 이거 다 곱한 다음에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서로 다른 케이스는 당연히 더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괜찮아? 네. 자, 유형 8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네. 그러면은 지우는 바로 마무리하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4번. 자, 여기 보면요. 행정구역을 4개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같이 했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냥 네모 버전으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네모 버전으로 바꿀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게 더 보기 편하죠. 그쵸? 이게 더 보기 편하죠? 자, 얘가 A고요. 얘가 D, 그리고 C, 그리고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내가 색칠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색칠해야 조금 효율이 좋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봐봐. 맞닿는 면이 많을수록 좋아요. 맞닿는 면이. 아니면 크기가 가장 큰 걸 고르거나. 그럼 너네 지금 A, B, C, D 봤을 때 뭐부터 먼저 색칠하고 싶어? A부터 색칠하고 싶죠, 그렇죠? A부터 색칠한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뭐 색칠할 것 같지 않아? C가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A를 색칠했다고 하면은 C는 양쪽에 있고 B는 여기만 만나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BD는 뭐 순서 없겠죠? 아무거나 할게요. 자, 그럼 아연아, 총 4가지의 색깔이 있어.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그럼 하나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그렇죠? 그럼 재현아,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호준아, 그럼 B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자, 잘 봐.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내가 처음에 노란색 칠했고, 파란색 칠했고, 그 다음 빨간색 칠했다고 해보자. 자, 이제 흰색 남았어. 여기다가 흰색 칠하면 되니까 한 가지가 되잖아. 그치? 맞니? 근데 봐봐. 여기다가 내가 흰색 칠한다고 했을 때 빨간색 칠해도 돼, 안 돼? 빨간색 돼. 왜? 건너뛰었으니까, 그치? 맞아? 그러면 1 더하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잖아, 그치? 그럼 마지막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2가지인 거죠. 이거 4개를 뭐 하면 돼? 곱해주시면 되겠죠. 네.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할 거야, 보통. 이 부분. 호준아, 괜찮아? 표현해주세요. 이제는 안 내나. 자세 부탁할게. 오늘 샤워했니? 네. 머리 안 감았다며. 아니 까먹었어요. 네.
어제? 어제? 자, 할까요? 자, 할게요. 자, 956번의 별표 4개. 4개 해주세요. 4개. 이렇게 있죠? A, B, C, D, E라고 할게요. 자, 이건 알 거야. 얘들아, 아연아, 뭐부터 칠할까? 역시 천재야. 이건 사실이죠. A부터 칠한다는 건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자, 근데 뭐냐면 봐봐. 일단 그림의 형태가 어때? 동서남북의 형태가 다 같은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하고 있죠. 그래도 그치? 이런 형태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반드시 쪼개서 봐야 돼. 그냥 내가 간단하게 해볼게. 자, 그럼 우리 순서대로 칠하자. A 다음에 재현아 뭐 칠할까? B 칠할까 그냥?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자, 그 다음에 E 칠한다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자, 그러면 처음에 몇 가지가 돼? 5가지가 되겠죠. 그치? 맞아? 그 다음 몇 가지가 돼? B 칠할 때? 4가지가 되고 여기 칠할 때 3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응. 여기 칠할 때 몇 가지가 돼? 4가지? 3가지? 얘는? 3개. 자, 지금 3개도 나오고 2개도 나왔잖아. 그치? 봐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5, 4, 3, 3까지 이해돼? 근데 봐봐. 지금 마지막에 얘만 남았잖아. 그치?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이면 여기다 3가지 칠할 수 있고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이면 여기다 2가지 칠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B하고 D라고 하는 요 두 개가 같은 색깔일 때랑 다른 색깔일 때랑 E의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를 몇 개로 쪼개라는 거야? 2개로 쪼개라는 거야. 알겠죠? 지금 어떤 형태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대칭하는 그림이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같을 때 다를 때 2개로 쪼개서 보라는 거야. 지금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 자, 순서는 똑같아. 순서는 똑같은데, 자, 얘는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B랑 D랑 같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 자, B, 자, 그리고 C, D, 자, E 칠할 건데, 자, 이번에는 마주보고 있는 B하고 D가 서로 어떨 때, 다를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해됐니? 자, 칠해볼게요. 자, 처음에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죠. 그럼 D는 몇 가지야? 이거 1가지야. 잘 봐. 봐봐. 왜 1가지냐면, 봐봐. 얘들아, 봐봐. 봐야 돼. A 칠하고 B를 칠했잖아. 그치? 내가 파란색으로 색칠했으면 얘는 반드시 무슨 색만 돼? 내가 여기를 파란색으로 색칠하면 얘도 반드시 무슨 색이 돼야 돼? 파란색이 돼야 돼. B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얘도 무조건 색깔이 고정되니까 그냥 1가지인 거야. 이래? 그럼 마지막에 E 보자. 봐봐. 여기에 어떤 색깔 칠했고 얘네들의 색깔이 똑같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5가지 중에 2개를 썼으니까 3가지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됐니?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A 몇 가지, 5가지, B 몇 가지, 3가지, 얘 몇 가지, 3가지, 4가지, 3가지. 여기 잘 봐봐. B하고 D는 이번에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되죠. 그쵸? 그럼 벌써 몇 가지 썼죠? 하나, 둘, 3개 썼으니까 2개 남아있네. 봐봐. 그럼 봐봐. 지금 봐봐. 얘들아, A하고 B하고 C하고 서로 다 다른 색깔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거 5개 중에 3개 썼으니까 몇 가지 남아있어? 2가지 남아있죠.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네, 답은 뭐 둘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진행할게요. 알겠죠? 자, 숙제는, 자, 숙제 체크 잘해, 얘들아. 131쪽에 917번까지 하시면 되고요. 131쪽에 917번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유형 문제는 132쪽부터 135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좀만 쉬었다가 이동할게요.